르노 그랑클레오스의 디자인과 실내 구성, 편의 사양을 다룬 일부 잘 보고 오셨나요? 그럼 파워트레인 성능과 NVH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르노 그랑클레오스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1.5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싱글 전기 모터, 엔진 출력 144마력, 23.5kgm, 전기 모터 출력 136마력, 32.6kgm, 합산 출력 245마력, 미션 3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전륜 구동, 타이어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 브레이크 앞 1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780kg, 복합 연비 리터당 15km, 배터리 용량 1.64kWh,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제일 중요한 엔진과 전기 모터의 전환이 확실히 르노 아르카나보다 더 개선되어 그 어느 브랜드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가속력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시속 0에서 100km 기록이 주행 모드에 관계없이 8.65초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속도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급가속을 할 경우 타이어 슬립이 일어나면서 토크 스티어가 발생해 이 점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시속 70km가 넘어가면 전기 모터의 개입이 줄어들고 엔진의 성능으로 가속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속 80에서 120km의 가속력은 6.05초로 시속 100km 이하의 가속력보단 조금 아쉬운 가속력이지만, 이 정도 가속력은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1.5 터보, BMW X4 20D와 비슷한 가속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력으로 따지면 170에서 180마력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스프리 알핀 트림 한정으로 20인치의 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19인치 휠에서는 조금 더 좋은 가속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전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면서 꽤 강한 펀치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꽤 쏘는데? 싶은 순간이 있지만 이 느낌은 아주 짧게만 지속되어 실제 운전에서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악셀 페달이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살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은 약간 둔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 느낌은 예전 아우디 차량의 브레이크 감도와 비슷합니다. 다소 의아할 수는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보기 드문 회생제동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과 순수 제동력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를 일부러 둔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누구나 부드럽게 차를 정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회생제동은 설정을 높음으로 맞추면 약간 강한 제동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전기차 수준의 회생제동은 아닙니다. 특히 회생제동이 처음부터 바로 느껴지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 이후에 부드럽게 개입해 매우 매끄러운 제동감을 제공합니다. 자동으로 설정할 경우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증가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입해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해서 꽤 만족스럽게 사용하였습니다. 제동력 측정은 아쉽게도 이번에 테스트를 못해 다음 시승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들링에 있어서 르노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이번 그랑콜레오스에서도 르노 특유의 탁월한 핸들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 주행이나 와인딩 코스에서 차의 크기에 비해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어 경쾌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코너에 진입할 때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크게 거슬리지 않으며 급코너가 많은 와인딩 코스에서도 차량의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반응해줍니다. 다만 코너를 돌면서 가속을 하면 타이어 스키드음과 슬립이 잠깐 발생하는데, 정확한 코너링 성능은 추후 제대로 된 시승 코스에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랑콜레오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NVH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정숙성은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차 시 소음은 35dB, 시속 80km 주행 시에는 48에서 51dB로 동급 차량은 물론 수입차와 비교해도 매우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이 차는 정말 조용하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승차감 테스트는 부산 르노 공장 앞에서 시작해봤습니다. 이곳은 공업단지라 도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오스는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충격 흡수와 잔진동 억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깊은 맨홀을 지날 때 충격과 진동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스펜션이 최대한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을 막아줘 예상 외로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반지턱을 넘을 때의 충격 흡수는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이 정도면 괜찮네 수준으로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카메라의 흔들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잔진동 흡수율이 좋고 요철을 넘을 때는 요철이 있구나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다만 터널 내의 콘크리트 도로에서는 피칭이 발생해 차가 앞뒤로 약간씩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쉬움이 남죠. 전반적인 MVH 수준은 동급 경쟁 모델보다 조금 더 나은 편이며 특히 정숙성에 있어서는 오르막길에서도 엔진 소음이 거의 억제되어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연비 부분도 살펴볼까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km로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을 합쳤을 때 리터당 19.9km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비에 신경을 쓴다면 리터당 20km는 기본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죠. 와인딩과 가속력 테스트 후에도 리터당 16km를 기록했으니 연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르노 그랑클레오스 에스프리 RP는 어떠셨나요? 먼저 파워트레인 성능을 보면 경쟁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전기 모터와 엔진 간의 부드럽고 빠른 전환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 점은 일상 주행이나 연비에서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MVH와 연비 측면에서는 그랑콜레오스는 동급 모델보다 한 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르노가 이 차량의 하드웨어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느껴지는데 다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데 AP 성능은 충분하지만 최적화가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계기판에서 자주 느껴지는 버벅거림과 시트 편의 사양의 부족한 편의성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죠. 이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그랑콜레오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거라 생각되네요.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차후 시승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상 르노 클레오스 에스프리 알핀의 간단 시승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차또박이었습니다.